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키포인트를 이용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면은 이제 어느 특정 위치에 지점에 점을 이제 찍어서 이제 표시를 하는 내용들이 될 텐데요. 이게 점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뭐 과일이나 아니면 뭐 집이나 이런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사람의 얼굴의 이목구비에서 특정 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있는 키포인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객체를 한번 클래스로 인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굴이라고 하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그 얼굴에서 특정 부위를 내가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거 키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해 놨습니다. 얼굴이라는 객체를 키포인트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왼쪽에 있는 5곳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눈, 오른쪽 코, 눈, 코, 그리고 왼쪽에 입술, 오른쪽 입술, 이 5곳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를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이쪽 왼쪽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오른쪽이고 오른쪽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왼쪽처럼 보일 텐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왼쪽, 즉 화면에 나와 있는 사용자 그 모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곳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요. 자, 얼굴이라고 하는 쉐입에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쉐입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을 하시고요. 특정 위치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코, 왼쪽 입, 오른쪽 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왼쪽의 눈의 위치에다가 하나를 찍으시고요. 오른쪽 눈에다가 둘, 그 다음에 셋, 넷, 5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6, 7, 8, 9 이렇게 계속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만큼 작성을 하고 그 얼굴 포인트가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되니까 요건 지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원래 5개만 표현이 하자고 하면 왼쪽, 오른쪽, 코,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고 N 키를 누르시면 5개의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그 얼굴의 객체를 표시할 점의 개수를 미리 지정을 하는 겁니다. 5개를 지정을 해 놓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이 되면 자동으로 마감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조금 전에처럼 더 잘못을 찍는 경우가 없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 점들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전체 이목구비의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5개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점으로만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카테고리를 주는 라벨러 입장에서 자기가 카테고리 라벨을 클래스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신 CVAT 툴에서 그 라벨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를 해서 얼굴 모양이라고 하는 스켈레톤 라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켈레톤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뼈 구조처럼 하나의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의 점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눈, 인중, 그 다음에 코끝, 왼쪽 입술, 가운데 입술, 오른쪽 입술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하나의 그 구조화되어 있는 위치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려는데요. 혹시 만약에 실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권한이 없으시다면 만들어져 있는 스켈레톤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스켈레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 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고요. 뭐 여러분들도 개별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체적인 이 라벨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잠깐 하나 나와 있는 요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면 셋업 스켈레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스켈레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듭니다. 그 점과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일단 지워버릴게요. 그냥 하면 이게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미지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보조 이미지를 좀 가져와서 보고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조 이미지를 좀 가져왔고요. 앞에서 봤던 그림 내용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아까 왼쪽, 오른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인중, 코끝, 요렇게 이제 하나의 세트였고, 하나, 둘, 셋이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3번과 2번이 연결됩니다. 3번과 4번이 연결이 되고요. 위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시 선으로 5번, 6번을 연결하고 6번, 5번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화면을 뭘로 쓸 거냐? 얼굴 모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스켈레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 구성하는 모습을 보고 왔고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당장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없다 그러시면 굳이 지금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 구성되어 있는 스켈레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에 맞춰서 스켈레톤으로 얼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은 그 포인트 중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선택해서 얼굴에 한 번의 점을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작게 해가지고 여기 좀 아래쪽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얼굴 모양이라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 스켈레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쭉 누르뜨리면 앞번에 봤던 그 포인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눈과 눈 사이의 모양과 그 다음에 요게 코끝이었죠. 코끝의 모양, 요게 입의 아랫입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입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얼굴에 포지셔닝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간단하니까 요 다음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모델의 얼굴에다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켈레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지금 제가 접속해 있는 요 환경 툴은 지금 CVAT A.AI에서 실습 환경으로 접속해 있고요. 환경 설정을 한번 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잘 보시고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다가 인중을 넣고요. 모양에 맞춰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걸 이렇게 돌리셔도 되죠. 이렇게 돌리셔도 그 모양이 미리 갈 수 있죠. 점들의 위치를 이동을 하시면 그 모양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점의 위치가 여기는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입술 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모델의 얼굴이 정면이니까 앞번에 볼 때보다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정면에 해당되는 위치의 값들을 볼 수가 있죠. 오, 여기는 아까보다 네, 화면의 얼굴이 많이 다르게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포인트를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의 위치 모양들도 편안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작성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엔 넘어가서 좀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똑같은 키포인트를 이용하는데 스켈레톤을 이용할 거고요. 전신 모형에 대한 스켈레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권한이 있으시면 생성을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구성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는 라벨을 사용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전신 모형을 만들 때 1번부터 15번까지 순서대로 부위별로 이렇게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각 포인트를 신체 뼈 구조에 맞게 연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잠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서 요 스켈레톤 구성을 화면을 한번 보고 넘어오도록, 다시 라벨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셋업 스켈레톤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신 모습이라고 스켈레톤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신 모형에 해당되는 그림을 가져오고요. 여기에 맞춰서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점을 찍겠습니다. 점을 순서대로 하는 건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명칭이나 사용되는 이제 부위가 이제 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서에 맞춰서 점을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점은 연결, 이제 관계를 나중에 설정을 할 때 쉽게 이게 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간격이 어떤 간격인지 정확하게 링크를 걸어주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내용을 바로 가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화면이 눈이 아플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발레리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발레리나의 모습을 조금 전에 생성한 스켈레톤, 즉 전신 모형 라벨을 하기 위해서 스켈레톤을 이용을 해서 모습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여기 얼굴 모형이 아니고 이 앞번에 만든 거고 이번에는 전신 모습이죠. 자, 전신 모습으로 드래그해서 포즈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럼 정확한 위치가 맞지는 않을 거예요. 앞번에 기존이 되었던 내용은 손이 내려가 있었는데 손이 지금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어깨의 위치와 목의 위치, 그 다음에 팔꿈치의 위치, 그 다음에 손끝, 손목 있는 데였죠. 그래서 손끝의 모양을 이렇게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어디가 배꼽 주변이며 그 다음에 골반과 그 다음에 무릎의 위치, 그 다음에 발목의 위치였죠. 아까 끝에 발목의 위치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작성을 하실 때 10번 때와 10번, 11, 12가 화면에서의 화자에서의 오른쪽이었고 13, 14, 15가 왼쪽이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쁘게 작성이 잘 됐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현대 무용을 하시는 분 같아요. 역시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전신 모습이고요. 정확하게 모습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얼굴과 목에 있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얼굴이 내려와서 어깨의 위치, 그 다음에 팔꿈치의 위치, 배꼽의 위치, 여기가, 그 다음에 골반의 위치였죠. 여기가 13번과 14, 그 다음에 여기 무릎의 위치, 발목 정도 될 거예요. 발목의 위치.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포인트, 즉 동작을 나타내는, 즉 포즈를 나타내는 하나의 키포인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두 가지도 한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권도네요. 역동적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와야겠죠. 첫 번째 사람의 위치. 자, 이걸 한 번에 두 개를 갖다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 개를 하실 때에도 하나씩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따른 값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가려지거나 안 보이는 부분들, 아니면 몸이 비틀어져서 잘 모양이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 모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유추된 내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예 몸을 비트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몸을 아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하고 걸린다, 그죠? 그래서 원래 되어 있던 사람을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살짝 가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선택을 아예 할 수 없게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락을 걸어버리면 더 이상 여기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락을 걸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내가 작업하는 동안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반이 여기에 있겠네요. 무릎이 여기에 있고요. 발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걸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르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점선으로 되고 실선으로 되고. 자, 마지막으로 축구 장면이래요.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로 이렇게 가볍게 위치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의 위치. 자, 이분은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 다리를 헷갈리지 않으셔야겠네요. 그쵸? 보니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교차되는 사진의 모습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켈레톤을 이용한 간단한 모양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